평일 오후 6시 을지로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세계 청년대회가 2027년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 파견 미사에서 2027년 차기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7년 8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년이 서울에 모일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올해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엔 35만 명의 청년이 참가했고요. 199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 파견 미사엔 500만 명 이상이 참가해 교황 참가 모임 최대 인파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평화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청년대회를 유치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환상처럼 심어주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행복을 버리고 청년들이 꿈을 찾고 꿈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환대를 베풀면서 청년들이 새롭게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계 청년대회의 주역은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세계 청년대회 유치는 교황의 방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대 교황은 세계 청년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해 왔는데요.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는 2027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13년 만에 다시 방한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뜁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 국민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천주교회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세상 젊은이들의 축제고 국민 모두의 축제입니다. 국민들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홈스테이 기회를 많이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환대를 받는 홈스테이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유치 기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종교를 초월한 세계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논란이 뜨겁습니다.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준비 미흡을 경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그리고 오동필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장과 새만금의 생태학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잼버리 파행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 또 흉기 난동 사건에 따른 경찰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 정치인들과 사이다톡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혜영의 뉴스 공감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PBC빵 애플리케이션 내려받으셔서 빵톡으로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8월 7일 월요일 김혜영의 뉴스 공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 토론 사이다 톡. 네, 청년 정치인들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이다 톡으로 오늘 뉴스 공감 문을 열겠습니다. 네 분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정당 바로 세우기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은 스타 도나스 김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의 미래 이동학입니다. 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입니다. 네, 오늘도 수식어가 약간씩 붙으셨네요. 네. 네, 오늘 현안 이야기 나누기 전에 사이다 톡을 강타한 태풍급 소식이 있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이 며칠 후에 결혼을 하신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기 정말. 이렇게 이
중요한 이 공중파를 제가 이런 걸로 낭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요즘 이거- 시절에 참 선택하기 어려운 또 그쵸. 선택이니까. 한 정말 열흘- 축하드릴 일이에요. 네, 다음 주 주말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 오늘 부러워서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 변호사님도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곧 가실 것 같아서 네, 또 저희 식구기 때문에 짧게나마 각자 좀 축하 인사를 나누고 현안 토크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형님이. 제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세계 여행을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가지고 세계 도시들을 돌면서 탐구를 했어요. 결혼 제도가 사실상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 조류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이런 선택을 한 아주 용기 있는 김재섭 이 신랑의 선택을 응원하고 이왕 또 하시는 거니까 역지사지 항상 양보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훈훈합니다. 오늘 여야를 떠나서요. 네. 네, 뭐 전 짧게 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김재섭 집안은 공산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꾸로 부인의 공산주의. 말을 수령님의 말씀처럼 예. 떠받들어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주례사 비슷하게 어떻게 결혼도 다 안 했는데. 축하 덕담도 이렇게 정치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훈훈하다니. 하시는지. 예. 우리는 저 결혼 안 해봐도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해봐야 하나? 아니 뭐 저도 사실 우리 예비 신부님을 몇 번 뵀었는데 예.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이 이제 더 날개를 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저는 축하드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으셨으니 답사와 함께 예비 신부에게 짧게 코멘트 남겨주시고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삐지도 준비해놨습니다. 아, 네. 네, 밖에 나가서 그 남편 될 사람 직업이 뭐야 하면 백수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리고 왜 백수냐, 뭘 준비하길래 백수냐라고 하면 4년 계약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백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그 예비 신부의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고생길이 너무 훤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제 두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잘 모시며 살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를 해드리면서 이제 현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새마을금 잼버리 참가자들 안전 확보에 지금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환점을 돈 잼버리 내일 참가자들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고 이제 남은 일정이 수도권 등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생존 게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가 내탓 공방, 전 정권 공방, 현 정권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의 그 국제 행사인데 여기서 참 잘 치러져야지만은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실함이 이미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국민들께서 더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부분은 서로 내탓 공방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계속 뭐 전 정권 탓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좀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권 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잼버리 대회 기간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 조사했더니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시기적으로 맞고 어색하지가 않은데 일이 다 잘못되고 나서 남 탓을 하다 보니까 그럼 반대로 만약에 잘 됐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잘 됐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무한 책임을 지닌다라는 사실을 좀 국민 앞에 저는 좀 확인시켜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먼저 말씀드리면 공이 다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국민들께서 평가하신 결과물이 5년 만에 정권을 바뀐 거라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데에는 이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가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그것을 굳이 들춰내서 비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뭐 신인규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전 정부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은 굳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전 정부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야당 얘기도 들어볼까요? 글쎄요, 전 가타부터 뭐 책임 소재를 공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임 소재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잼버리 뭐 장소 문제부터 해서 뭐 5년 환자 문제 나오는데 전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8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잼버리 대회도 똑같은 간척지에서 열렸고 똑같이 5년 환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 지금 한국의 잼버리 대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 화장실, 샤워실, 뭐 급식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샤워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놨습니까? 뭐 그 화장실 문재인 정부 때 팔았습니까? 급식 뭐 그 지금 썩은 계란 나왔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삶았던 계란을 지금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인프라 구축 그 레벨이 지금 정부에서 며칠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전 정부를 탓하려고 했다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배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기본적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게 구축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정부가 예비비를 들여서 그걸 보완했다, 정상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그런 좀 부실한 대응, 부실한 준비에 대해서 탓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잡고서 비판을 했어야지. 그 수수방관한 상태에서 사건이 터지니까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매우 무능한 정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국제적인 문제가 돼버렸고 외신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실책으로 다루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도 굉장히 큰 설화들을 일으키고 더 이상 나가지 마라라고 할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까지 있는데 거꾸로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이건 문제구나. 그래서 이게 나가도 문제 또 이 외국인들을 초대해도 문제 이러한 정도의 지금 이 무능함이 그대로 다 국내적 요소에서 그냥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도 지금 모든 것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됐고 지난해 국감 때 야당 의원이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라고까지 신신당부를 했고 여가부 장관은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진짜 이렇게 판이 벌어지니 그러한 지적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서 이게 정부의 어떤 초점이 이러한 것들을 능력을 뭐 보여주고 제대로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겉테두리에만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여기 성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자기네들 성과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지점이 아픈 부분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제 부정하기에 바쁜 너무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 앞에 보여지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 안전 문제 외국인들까지 초대해서도 했는데도 그런 안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가 않는데 국민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계속 불안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이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여기 법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좀 짚고 싶은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회 중간에 총력 지원해라 하니까 지금 많이 나아졌다 하거든요. 중간에 정부가 막 개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 그동안 투입이 안 됐다라는 또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월에 이 잼버리 축제 관련해서 스카우트의 명예총재로도 추대가 되셔서 총력 지원하라고도 하셨었고 그 이후에도 김현숙 장관은 국감에서 여러 차례 이상 없다, 잘 되고 있다. 또 이상민 장관도 준비는 완비됐다 이런 식의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준비에 소홀했고 무능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법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잼버리 특별법이 있어요. 이 잼버리 특별법에 보면은 조직위원회가 모든 걸 총괄 하는데 이 공동조직위원장이 김현숙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위원장이라고 해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그거 한 단계 밑에 이제 집행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1차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고 2차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는 게 법상으로 명백하고요. 또 법에 보시면은 총리가 지원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서 모든 장관이 거기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컨트롤 차원 부재를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또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했다라는 비판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걸 다 남 탓이요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법상으로도 매우 떨어진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예산을 갖다가 많이 써가지고 뭐 외유 많이 갔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전 그 비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동안 7년 동안 행정부의 예산 방만하게 낭비하는 거를 감독해야 될 국회는 도대체 7년 동안 뭘 했냐는 질문이 따라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예산을 빼먹어가지고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하면 이거 수사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하에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사정기구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정권 탓을 하면은 이거 자기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부의 행정력에 대해서 저는 겸허하게 그 비판을 좀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주무부처가 어쨌든 여가부였고 아무리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맡은 바 임무는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그게 아니라 무능력하니까 이걸 해체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차후에 지금은 사실 이런 논쟁을 길게 할 건 아닌데 차후에 윤 정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매듭을 지으려고 할 거냐면 그게 이제 전 두 가지 우려가 드는데 하나는 일단 전 정권 탓을 더 세게 지금 그런 자료들을 막 찾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또 책임 소재를 또 가리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책임 또 쏙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99차례를 뭐 해외를 나갔다는 둥 누가 나갔었냐 그러면 일선의 현지 공무원들을 결국 또 수사 선상에 올리고 그들이 또 뭘 잘못했는지 이 과정에서 돈 빼먹은 건 없는지 그런 걸로 시선을 또 다 돌려가지고 아랫사람들만 처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보면 그래요. 위에서 책임 소재를 지지 않을 것이다. 네, 결국 그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열리면 열릴수록 윤 정권에서는 계속해서 뭐 안전 보장되지 않고 예산 이렇게 계속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구하는 이런 상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윤 정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은 국민들 인식에서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99번의 해외 출장 이거 외유성 아니었냐 이런 논란 나오는 부분 다른 분들 어떻게 보세요? 뭐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설 투자에 돈을 써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실제로 잼버리가 열리지 않는 국가들도 방문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외유성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제가 뭐 전 정부 탓 굳이 뭐 우리 정부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이렇게 굉장히 방만하게 낭비된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든 아니면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그 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부분 확실히 좀 밝힐 필요가 있고 예산 검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뭐 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멀리 거슬러 가야 돼요. 이게 그 노태우 정부 때 처음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 다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또 공사가 재개됐고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상징성 같은 것들은 어느 역대 정부나 다 갖고 있었고 그것이 뭐 문재인 정부 탓만도 아니고 저는 박근혜 정부 때도 새만금 이슈가 있었고 거기를 뭔가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정정부 누구 탓 해가면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성춘 부의장님은요. 오늘 이 장소에 오기 위해 을지로 3가역에서 내렸는데 출구에 딱 나오는데 그 건물 앞에 약간 분수처럼 물이 나오는 공간인데 거기에 잼버리 복장을 한 스카우트 복장을 한 외국인 학생들이 몇 명 누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많이 지나다니고 예, 있습니다. 매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남은 기간 최대한 그 친구들이 한국의 좋은 점들을 많이 느끼고 이 잼버리 행사를 잘 느끼고 가기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예산 검증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몇 분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예산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세력, 특정 집단 그리고 뭐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 온 특정 공무원 이렇게 타겟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공무원의 출장을 허용해 준 사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의 그런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저는 이 사실 저희 좀 아픈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 때 적폐청산을 특정 세력, 특정인, 특정 그룹으로 이렇게 지칭한 것이 좀 문제가 되었었다고 생각하는데 부디 이번 잼버리 이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뭐 특정 그룹과 특정인 이렇게 그 타겟팅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 사회 전체적인 이런 외유성 출장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정부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정인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또 어느 정부 때 뭘 했고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면 양쪽 정부 분명히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탓 공방보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 해결할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가만히 보시면 일본에서 뿌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을 가지고 갑자기 중국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려버리고
되거든요. 네. 전 이거 외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기초의회에서도 다 외유 다니고 있고요. 또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 쓰고 있거든요. 저것도 그렇죠. 다 한번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잼버리라고 하는 이 행사가 부실하게 지금 준비됐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준비를 했고요. 그게 부실했고 그게 윤석열 정부가 와서 1년 3개월 동안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행정력이 집중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지시 내리니까는 좋아지거든요. 근데 왜 이게 그동안 안 됐냐? 그리고 왜 이상민 장관이나 김현숙 장관은 책임 있는 장관 입장에서 왜 자꾸 이상 없다, 안심해라라고 사실상의 무능했거나 알면서도 만약에 속였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으로 집중이 가야지 여기서 갑자기 외유성 출장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따로 별도로 문제 삼을 부분인 것이고 요 본질, 요 핵심에 전 집중해야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한다. 저는 이게 봅니다. 그리고 발언 논란도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영국하고 미국 스카우트 퇴원 결정에 대해서 누구의 사주로 반대한민국 결정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가 의심된다. 야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조기 퇴원 결정에 개입했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포지션 자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전히 민주당 정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정권에서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인식이거든요. 상황 인식 자체가. 예. 아직도 본인들이 정부 여당이라는 점을 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야당이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지금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영국과 미국은 자국민이 최대한 안전하고 이것을 최대한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나름대로의 숭고한 결정을 한 거예요. 자국민들을 향해서. 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자국민들을 향한 그런 결정을 지금까지 못 해왔던 지점들을 뼈아프게 생각해야지 그런 지점 그 국가적 입장에서 한 결정을 마치 어떤 뒷세력이 개입을 했다. 그것이 야당이다. 이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오히려 이것은 득점 포인트가 아니라 본인들로서는 엄청난 실점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얘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신원식 의원님 이런 말씀은 결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 도움되지 않는 발언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빨간색 선글라스를 빨리 벗으셔야 세상이 저는 원래대로 보일 것이다. 계속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다 빨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빨리 신속하게 벗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좀 거친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를 들면 야당의 공격이 무리하다라는 지점을 좀 더 세련되게 했어도 됐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는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준비 뭐 했냐 뭐 이렇게 해서 어차피 국회의원으로서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말씀하셨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 이 정도면 음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항상 민주당 보고 음모론 얘기하더니 결국 음모론을 말하는 세력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그래서 전 이 정도면 미러링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저희는 음모론이 아니라 그 팩트에 그 기사에 근거한 얘기를 하면 지금 영국 가디언지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외국 이 비판적인 기사를 좀 제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팩트 체크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뭐 거의 공산당 기관지라고 평가하는 수준의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언론관을 가진 대통령, 지도자를 갖고 있는 정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하지 않을까. 전 이 얘기를 네. 오히려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잼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기는 한데 세계 청년 대회를 이제 2027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돼서 이제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이번 대회는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 대상입니다. 이제 많은 전 세계 청년들이 우리나라 오게 될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제 교황님이 우리나라 오시는 거기도 하니까 짧게 코멘트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 행사가 2017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 시간이 남았습니다. 많다고 해서 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잼버리 사태를 저는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교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 대한민국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충분히 잘 치를 능력이 있고 또 국민들의 역량이 되거든요. 네. 이번엔 좀 제발 잘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적어도 그 전 세계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K컬처는 다 누구나 보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려면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네. 차근차근 매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준비를 강조해 주시네요.
뭐 우리나라 뭐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월드컵, 뭐 엑스포 다 성공적으로 주최했던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매우 영광스러운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충분히 역대급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그래도 마지막 잼버리 행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도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잼버리부터 일단 마무리 잘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예.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 것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매력을 스스로 발로 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지만 이게 또 왔을 때 이 까먹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래서 실제 그 젊음의 에너지들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 지구적으로 어떤 새로운 표본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네. 그리고 공동의 어떤 선을 위해서 어쨌든 평화나 아마 이런 것들이 강조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한 지점들을 젊은이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정전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전 세계 평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4년 뒤에 열릴 세계 청년대 얘기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살인 예고가 전국 곳곳에서 빗발치고 지금 몇십 명이 검거가 됐는데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도심 곳곳에 무장 특공대, 장갑차도 배치가 됐고 또 뭐 실탄 등 총기 사용 허락하자, 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뭐 제도화하자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범죄 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굉장히 흉흉해요. 제가 유럽이나 남미 이런 데 지나다니 보니까 경찰력으로 치안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군대가 막 동원되고 예. 장총 메고 막 장갑차 나오고 그게 사실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더 위험하다는 느낌도 한편으로 또 주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다가 지금 오히려 장갑차들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로 이게 되게 흉흉한 사회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치안이 깨지고 그러면 결국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공익적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거 하는 신뢰가 지금 깨지게 되면서 개인에게 각자 도생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고 그런 네. 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이것은 단순히 단기적으로 뭐 장갑차 배치하고 총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해갖고 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신림동 서현역 사건 범죄자들의 그 행위를 잡힐 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경찰에 왔을 땐 그냥 순순히 잡혔거든요. 정황하지 네,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의 뭐 정당방위를 높인다던가 뭐 엄벌주의로 향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좀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묻지마 범죄가 이름 그대로 묻지마 범죄 아닙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범죄인데 나타난 현상만 보고 이거를 흉악범죄라고 딱 측정을 하고 흉악범죄를 처벌로서 막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서 분명 정신질환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계획을 한 흉악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네. 다양한 종합적인 토론을 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의 대책이나 아니면 보수주장의 발언이나 너무 엄벌주의, 뭐 사형 부활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가고 있는 게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 논의를 우리 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원래 이제 보수 정당 내지는 우파 정당에서는 그러니까 이 형사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엄벌주의로 가게 되고 반면에 좌파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너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둘 간의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네. 지금도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계속 엄벌주의로 가자는 입장인데 이것만 가서는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시적으로는 일선에 계신 경찰관 분들의 책임이 너무 추궁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될 때가 있는데 네. 이거 나중에 형사소송 당하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죠. 거의 예외 없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럼 어떤 자신감으로 경찰관,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자를 진압하겠습니까? 설령 형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살상 무기들에 대한
어떤 사용의 완화, 특히 이제 경찰관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게 참 분노나 불신, 사회의 저는 증상이라고 보고요. 일반 시민들은 지금 뭐 절규하면서 절망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다들 불안해요. 그러니까 전 이거 원인을 하나로 단순화하는 것만 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건 복잡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단절 사회를 경험하면서 이 사회적 고립, 개인의 고립 같은 것들이 좀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이번에 그 60대 여성분께서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유족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대하고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이다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잼버리 예언자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화로 만나볼 텐데요.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촉구했던 분입니다. 지난해 국감 발언 먼저 듣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달 앞두었습니다. 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겁니다.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이나 확보 대책, 비상상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또 영내외 프로그램 이거 점검 확실해야 됩니다. 네, 당시 국감장 마이크가 꺼져서 음질이 고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원택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원택입니다. 네, 아니 좋은 일로 예언자가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지난해 지적하셨던 문제들이 전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저도 좀 난감하고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 온 스카우트와 그 지도자들 갈 때까지 저희가 보람도 느끼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촉구하셨던 폭염 대책, 여가부가 그때 대책을 준비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었는데 보고를 추후에 받으셨습니까? 예, 아마 제 기억에 11월경에 받았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대책이 이제 자연재해가 오면 이렇게 대피 중심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피 중심으로. 그러니까 폭염이 너무 세면 뭐 대피한다 뭐 이런 거죠. 태풍이 오면 대피하고 뭐 테러가 발생하면 대피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때 이제 잼버리는 영지에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3분의 2는 야영지에서 하고 또 3분의 1은 이제 영지 밖에서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폭염이 있는 조건하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늘막이랄까 스프링클러랄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얼음이랄까 생수랄까 또는 냉풍장치랄까 또는 대집회장에 뭐 에어컨이랄까 이런 게 충분히 공급이 됐어야죠. 근데 그때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충분히 좀 공급을 해달라. 예를 든다면 100억 들어가고 요거 더 먹을 거 130억 들어가서 칭찬을 받으면 국가의 이미지와 국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좀 충분히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왜 잘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좀 결과적으로 안 돼서 저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됐고 초기에 이런 것이 빨리 보완이 되길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런 와중에 뭐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철수 결정까지 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폭염에 대한 대책 또는 화장실 위생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사안들이거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2015년에 일본에서 열린 잼버리도 간척지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그때도 폭염이 심해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일본 잼버리와 우리 잼버리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8년 전에 일본도 폭염 문제가 있어서 그게 세계연맹의 평가 과정에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폭염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좀 더 잘 세웠어야 하는데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한 거죠. 충분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고 그래서 그늘막이랄까 그린 터널이랄까 천막 터널이랄까 또는 간이 수영장이랄까 현재 정부에서 100억 긴급 투입하면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는데 사실 그걸 사전에 했어야 맞죠. 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도 떠나지 않죠. 또 화장실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영역의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폭염이 극심했던 새만금 이번에는 태풍으로 또 비상입니다. 내일 조기 철수가 결정됐습니다만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지금 한 5시 이후부터는 또 선선합니다. 그리고 저녁 한 8시, 9시 되면 이제 더 선선하고요. 그래요? 또 이제 야영을 하면 혹시 이제 아열대에 시달릴 걸로 생각하는데 열대야에 시달릴 걸로 생각하는데 저녁에는 좀 춥습니다. 그런가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문제인 거지. 예. 나머지는 선선합니다. 지금 스카우트 대원들 내일부터 이제 철수 작업을 하니까 오늘까지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열대야가 지금은 아주 심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 전해주셨는데요. 영국과 미국 대표단이 조기 퇴영을 한 부분 이걸 영외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었던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영외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스카우트는 세계연맹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인증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세계연맹의 정체성이나 자기 정책에 부합된 프로그램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영진의 프로그램과 영지 밖 프로그램을 170여 개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허가를 받은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이제 예를 든다면 다른 광역시도로 이렇게 보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런 건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하면 가는데 한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숙박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네. 근데 영국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숙박을 서울이나 미국 부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외의 프로그램은 영국 대표단이 자발적으로 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영국 대표단의 어떤 선택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주말에는 우리나라 전북 스카우트단도 퇴영했습니다.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처리가 부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어제 그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또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저도 정확한 팩트나 과정은 모르겠고요. 이제 다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애초에 새만금 개발 위해서 잼버리를 좀 무리하게 유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세계 잼버리 행사는 20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만 평의 부지가 제공되어야만이 이 잼버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 단위의 18개의 야영지가 있고요. 7,000명 단위의 또 야영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만에서 5만 명이 야영을 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간척지에서 했던 거고요. 여기 한국에서도 새만금이 그렇게 이제 대두가 됐던 거고 세계연맹에서도 실사를 다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적격 판정을 내렸고 그래서 세계연맹의 공모 과정에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모에 들어갔거든요. 예. 장소가 적격 판정이 안 되면 공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거고요. 다만 이번에 문제된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폭염, 화장실 위생관리, 네. 예, 그다음에 배수 개선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 이 문제는 정책 판단이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분한 물량 공급만 해주면 되는 건데 예.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그걸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재원 대책 마련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현장의 목소리를 받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런 목소리에 무관심했고 거기에 무대책을 세웠던 것이 문제가 돼서 미국과 영국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점이 잘 안 보이니까 퇴행을 하겠다고 했던 거고 예. 후에 이제 정부가 긴급하게 이제 뭐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나온 거죠. 예. 근데 이걸 사실 뭐 저도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현장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이건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폭염 대책이나 네. 화장실 위생관리 대책이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현 정권, 전 정권, 전전전 정권까지 나오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이 이제 앞으로 잼버리가 12일간 하는데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그렇게 정쟁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 분을 안전하게 또 보람을 느끼고 보내는데 좀 정부와 여야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민주당에서 정쟁적인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절제를 요청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겠죠. 네.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평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가이든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든 뭐 세계 연맹이든 평가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 예. 평가 과정에서 이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벌써 1년 3개월인가요? 4개월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염 대책이나 화장실 위생관리 대책은 예를 든다면 텐트나 천막을 1년 전에 쳐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다음 화장실 1년 전에 쳐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개영식 하기 한 달 전이나 뭐 보름 전에 이렇게 다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하겠죠. 네. 1년 전부터 하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은 컨트롤을 하고 관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인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뭐 네. 인정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SNS에 올라오는 잼버리 관련 글들에 국민들이 죄송하다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미안한 마음으로 댓글 달고 있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저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도 잼버리 개최지 국회의원이고 정말 우리 세계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안전하고 보람 있게 또 즐겁게 지내다가 돌아가길 바랬는데 국민들께 이렇게 걱정과 우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아마 태풍 카누 때문에 결국 내일 철수를 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부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 조직위가 또 힘을 합치고 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우리 스카우트와 세계 지도자들이 단 한 분이라도 안전하게 또 마지막까지 한국을 즐기고 경험하고 또 마지막에 뭐 결승골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힘내서 오히려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고 그분들한테 더 행복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반장의 픽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에 사람을 더하는 김영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이곳은 개발과 환경 보존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선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새만금의 생태학적 배경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20년간 새만금 갯벌의 생태 환경 지킴이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만금이 있는 군산에 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에는 얼마나 자주 나가 보십니까?
뭐 한 20년 전부터 매달 그리고 시기가 되면은 새들이 올 때는 뭐 매주 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예. 꼭 20년 전이죠. 2003년 새만금 네.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뜰 때부터 새만금 개발 반대 운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새만금 찾아드는 새들을 카메라에 담는 활동을 하셨던 건데 네. 반대 운동으로 원래는 이제 새가 이어지신 좋아서, 거죠? 그렇죠. 새가 좋아서 도유새를 보러 새만금에 들어갔었죠.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새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자연이나 그 갯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식물학자가 식물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습지도 보고 습지를 보다 보면 새가 보이고 새를 보다 보면 습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전체적인 생태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새만금의 생태학적 가치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생태학적 그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잼버리 대회 때 만약에 잼버리를 했을 때 새만금 갯벌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여기서 얼마나 재미난 프로그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새만금이 그렇게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2000년, 2001년, 그다음에 2005년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만금에 가면 정말 실향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새만금은 인간한테 즐거움을 줬고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거기에 무수한 생명들이 같이 있었던 곳이고요. 네. 지금도 우리가 해수유통을 더 늘려가지고 많은 생물들을 키워야 되는데 해수량을 극도로 줄여놔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대량 폐사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거 정말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바라보는 반성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간척 사업이 아니었다면 스카우트한테 더 좋은 활동 장소가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갯벌에서 묵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60, 70년대 얼마나 많은 숲을 가꾸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네. 부안 인근이나 완주 근처에서 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약간 몇 군데 분할해서 진행했다고 하고 또 새만금 인근의 갯벌을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얼마나 좋은 행사가 됐겠습니까? 나무 하나 없는 지금 매립지에서 했다는 거는 저희들은 그런 거 결정할 때부터 이거 정말 미친 짓이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는 매립지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예. 한여름에 매립지에서 비만 오면 습지고요. 또 해가 쨍쨍 지면 거기서 훈짐이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옛날부터 매립지에서 이걸 한다? 텐트를 친다? 거기서 한여름에 폭염해서 거기서 지내라고? 미친 짓이라고 해서 저희들 3년 전에요. 정말 그 잼버리를 핑계로 매립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서 꼼수 피지 마라. 거기는 적격지가 아니다라고 이미 보도자를 많이 냈었고 당시에도 제가 기억에는 많은 기관들이 잼버리 장소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려를 하셨었고 그 일부가 또 현실이 됐고요. 그러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립지를 너무 많이 다녀보고 겨울에도 오히려 겨울 때 추울 때가 나서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선정지도 문제지만 이 폭염이 있는 때 매립지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책상머리에서만 정말 선정했지 않나. 예. 그리고 잼버리를 핑계로 정말 매립에 대한 어떤 그런 면죄부를 가져가려고 했던 거. 그래서는 이게 단지 이 준비 상태가 뭐 어땠냐 이런 것도 뭐 따져보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진정한 새만금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도 갯벌과 주변 사진을 담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그 갯벌 현장을 담은 다큐 영화 수라가 상영 중인데 여기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간척 사업 반대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한 힘은 아마 아름다운 것을 본 것의 죄일 것이다.
지극한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갯벌 다큐 한 편을 즐기신 분들은 이제 아름다운 죄인의 공동체를 만드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더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옆집 아저씨가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뭐 보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관심이 없겠죠. 근데 계속 인사도 하고 뭔가 그 관계를 잊어갔던 사람이라고 하면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엄마 우리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대. 이거 어쩌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많이 가보면 그게 정이 들고 그 안에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을 몸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것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이 단지 새만금이 아니더라도 내 앞들, 내 뒷산, 그리고 내 놀이터 모든 상황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모든 활동이 환경운동이고 그것에 대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번 잼버리 문제를 단지 선정지 뭐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소재나 이런 것도 꼭 따져 물어야 되지만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이 잼버리 자체를 왜 그 장소에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는데 네.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그 조성된 계기가 잼버리를 통해서 매립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가속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농지관리기금을 썼어요. 이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만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매립을 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잼버리를 핑계로 매립을 농지관리기금을 편법으로 쓰다 보니까 이 편법으로 쓴 거에 대한 면죄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 괜찮다. 새만금 매립지 괜찮다. 계속 면죄부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고집을 한 겁니다. 그런 문제점. 그래서 저는 이게 인재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인재냐. 무수히 관계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여기는 우리 잼버리를 정말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여기는 안 된다라고 무수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네. 드려야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